다시 한강의 기적. 깊어가는 가을의 어느 날, 대학생과 시니어가 두 번의 한강의 기적에 대해 서로 세대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사는 시니어 유튜버 최수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살고 있는 이상헌이라고 하고요. 현재 충북대학교 문학동아리인 창문학동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려고 모였어요. 그 한강의 기적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개발도상국, 전쟁을 마친 가난한 나라에서 모두가 열심히 근면성실히 일을 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그런 기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래는 뭔지 아세요? 네, 독일 양차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신화를 써내려가고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개발도상국이고 또 뭐 일제 시대를 거쳐서 6.25를 거쳐서 이렇게 정말 세계 최빈국인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어떤 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저도 참 그 부분이 되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배울 때는 한강의 기적 그러면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좀 약간 설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경험을 보지는 못했죠. 그렇습니다. 부모님, 특히 뭐 아버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님은 이제 비슷하신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굶고 굶는 게 일상 다반사였고 고생하고 다들 다치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굉장한 것이다, 큰 것이다 이렇게 좋아하고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정말 그 안정된 직장, 또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오늘날 상당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부분, 그래서 정말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첫 번째 한강의 기적이 경제적인 측면이었다면 또다시 우리에게 온 그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문화적 측면이겠죠 아마도. 네, 그렇죠.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는 얘기 듣고서는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역시 이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는구나 드는 생각과 동시에 네, 아직 좀 젊은 편인데 작가로서는 젊죠. 이렇게 받는구나라는 의아함도 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 도박 사이트에서도 전혀 예측이 안 됐을 정도로 그저 되게 의외의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차라리 황석영 작가를 예상했으면 예상했지. 저는 이제 고은 작가가 좀 시인.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친숙한데 정말 그런 분들이 탈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내 생애에서는 우리나라가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저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문학이나 문화에 있어서 기존까지 후진국 이런 측면이 좀 있었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번역이라나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그 장벽이 컸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 특히 여성 작가로서는 거의 아시아 최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18번째 탔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먼 일이라서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께서 탔다는 건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포기하지 말고 아닌 것은 좌절하지 말고 쓰면 된다는 인식을 첫 번째로 받았기도 했고
어떤 그러니까 가장 개인적인 것이 뭐 보편적인 것이다 혹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 조그만 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나 혹은 그로 인한 개인의 감정들 아니 어떤 연쇄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에 내보여도 우리가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구조를 체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그렇게 숨기지 않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고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 한강 작가의 작품은 뭐 읽으신 게 있나요? 예, 채식주의자 오래전에 읽었고 최근에는 소년이 온다를 읽고 지금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소년이 온다는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는 뭐 어렵다, 복잡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지레 겁을 먹었긴 했는데 막상 펼쳐보니 딱히 어렵지는 않았고 다만 그 섬세한 표현, 수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잔인할 정도로 이제 우리의 가슴을 옥죄는 그런 사건들과 표현들이 저를 좀 아리게 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읽기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근데 딱히 읽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공이 뭐죠? 전공은 경영학과 러시아 언어 문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약간 공학부 이쪽이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지금 읽는데 힘들었고 또 어느 장면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가슴을 아리는 듯한 느낌 아니면 이렇게 펀치를 맞은 듯한 느낌 이런 걸 받고 특히 이제 어떤 그 선주가 그런 분이 나는 절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되게 먹먹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강이라는 사람이 변방의 소수 언어를 가지고 세계의 어떤 문학의 주류까지 간다는 그 자체가 되게 큰 자부심과 정말 어떻게 보면 10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특히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책을 좀 많이 읽고 쓰고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대학교에서 하는 한강 포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들었었는데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포럼을 들으셨는데 그 포럼을 들을 때 좀 어떠셨어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작가라든지 혹은 그 작가의 작품을 볼 때 단순히 그 책 한 권을 읽고 끝내거나 작가의 인터뷰 몇 개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세세한 배경들, 작가를 둘러싼 환경들, 사건들, 혹은 그리고 그 작품이 끼치는 여파, 이런 것들을 넓게 알 수 있어서 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 기적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끝으로 이 사건이 우리 학생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기적은 준비 없이 찾아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 어떤 모양, 어떤 형태이든 우리가 늘 꾸준히, 부단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 혹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그만두지 않고 꼭 그것이 재화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창출되는 가치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온 시간과 긴 시간을 투자해도 좋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저 자신에게는 어떤 이런 큰 나라의 어떤 축하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인 것 같고요. 내 생에 정말 이런 큰 상을 받을 줄 몰랐었는데 대단한 작가들이 참 많았고 위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오늘 시점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리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경제적인 한강의 기적 또 이렇게 문학적인 한강의 기적을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